우리 정비법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회 시험 준비이기 때문에 이제 34회까지는 기출문제가 다 실려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에서 첫 번째, 자, 용어 정리 종합문제 형태로서 자, 정비법상 용어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3회 문제입니다. 자,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바로 노후불량은 중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이건 재건축 사업이네요. 2번이 바로 틀렸네요. 3번, 자, 도로 상하수 공원 공용주차장은 재개발을 할 때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정비기반설들이 맞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할 때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도 토지동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걸 짓는 경우도 29개 이하로 건축허가 같은 걸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으면서 이 정비사업을 할 때도 해당되는 땅을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다음 중 정비기반설이 아닌 것.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비기반설이 아니면 느낌이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이용설을 섞어 놓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광장 그러면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큰 광장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공원 옆에 광장 같은 것들 많이 있죠. 공원이나 광장은 이거 바로 정비기반설이 맞습니다. 자, 놀이터 타가서 마을에 가는 재개발 아파트 안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설, 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이용설이고 1번만 정비기반설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아시겠죠? 앞에서 우리 내용을 금방 보시고 오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는 토지동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이것도 뭐 딱 힌트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게 보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지, 여기 보면 뭐 지상권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답이 3번이고, 주거환경 개선 같은 거 할 때는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의 지상권자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1, 2번도 맞고, 재개발할 때 뭐 토지의 지상권자, 재개발할 때 토지만 가진 사람도 다 이게 토지동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문제가 있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정비법상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할 때는 이건 재개발 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린 건데 이제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 이번 질문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미리 살짝 봐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민간 재건축일 때 이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이 재건축 조합이 시장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건설업자 같은 이런 건설회사랑 이 조합은 과반 등이 얻어서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자, 이 조합이 사업 시행을 단독으로 하거나 이 재건축 조합이 시장문수 등 아니면 자, 토지주택공사 등 아니면 건설업자 같은 그런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의 공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가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1번이 옳은 거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고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 4, 5번도 틀렸겠죠. 옳은 건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자, 우리 앞에서 몇 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새로 수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40년까지가 맞고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까지는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 재개발 아파트 안에 있는 건데, 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은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이 정비기반설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공동이용설, 나머지 두 개는 정비기반설이 되겠죠. 자,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임차권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자, 이거 뒤에서 별도로 배울 겁니다.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요 1번 시장운수 등 2번 토지주택공사 등 3번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게 둘 다 건설회사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민간 재건축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할 때. 자, 재개발은 자, 재건축과 유사한데 이거 민간 재개발일 때 재개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개발 조합이 자,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가 있는데 여기 신탁업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됩니다. 재건축의 공동시행자는 5명이 되는 거죠. 뒤가 또 한번 볼 거니까 살짝 한번 보십시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구나. 일단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일 때. 5번 문제. 정비기반설이 아닌 것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공동 작업장 같은 경우들은 이거는 재개발 아파트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동 작업장, 세탁장 같은 것들. 그래서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 작업장, 뭐 구판장이나 세탁장 이런 것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같은 것들은 다 공동 작업장인 것들은 다 정비 기반설이 아닌 공동이용설입니다.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정비 기반설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거의 나온 문제가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지문만 바꿔서 나오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정비법상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면 노후 불량도 과도하게 밀집해 있으니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겁니다. 주거환경 관리라는 건 옛날에 했다가 없어진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 자,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중에서 여기 지금 3번이 정답이겠죠. 이것도 4번도 옛날에 있었던 건데 다 없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7번 문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공동이용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경로당 2번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 같은 것들은 다 이게 공동이용설인데 유치원은 이건 교육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설 같은 경우는 학교랑 유사하기 때문에 재개발 아파트 안에 있는 이런 공동이용설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우리 앞에 27번, 27회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이거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도 나왔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낡은 주거 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고치는 리모델링과 유사한 정비 사업도 이게 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렵죠.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건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또 이런 공공재개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정비계획의 이반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자, 우리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게 이제 특광도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열 2등의 특광도지사, 정비계획의 이반권자는 아직 정비계획 안 배운 겁니다. 그냥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시군 구청장인데 이반권자가 지정권자한테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을 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반권자, 정비계획의 이반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공공재개발은 예정구역으로 정해달라고 정식으로 구역 지정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된다.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되고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기간을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요거 지금 3번입니다. 신청일 30일, 30일 되는 겁니다. 정답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은 앞쪽에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그 밖에 공공시행자가 사업해야 되고 전체 주택수 중에서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전체 주택 세수 중에서 원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조례가 정하는데 특히 여기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정합니다. 그래서 최대 40%까지 나머지가 생기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40% 이하까지를
자,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 이런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것. 자, 이게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이고, 이 부분이 좀 개정됐죠. 여기 이 중간 부분이 개정된 게 1월 19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공재개발의 또 다른 특징은 예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재건축은 없는데,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바로 정비구역으로 안 하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구역 같은 거를 정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준용하는데, 자, 이게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예정구역을 정하기 전에 14일 이상 공람 같은 걸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구역 지정에 관해서 심의 같은 걸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요 뒤에 게 나온 겁니다. 요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앞쪽에서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예정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도지사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바로 정비구역으로 안 하고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런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정하려면 예정구역을 정하기 전에 14일 이상 우리 주민들한테 관련 서류를 공람시켜서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을 해야 되고, 예정구역 지정할 때도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때 또 지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정비계획이 이반권자인 시군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기업이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공공재개발에 관한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이거 한번 추가로 보실 거고, 뒤에 가서 한번 더 보실 겁니다. 이 내용은요. 문제 풀면서 한번 거기 관련 내용 보시고, 우리 본문 강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서를 정비하고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하는 세 종류 사업 맞죠? 정비사업은 세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써있네요. 노후불량한 건물 중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이것도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맞는 용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고 3번에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면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4번 질문.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하는 사업은 이거는 상가, 공장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질문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배운 질문인데, 국토부 장관도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도 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기본 방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으로 보셔서 정답을 4번으로 보시고요. 자, 작년도에도 또 시험 문제가 정비 기반설 문제가 또 나왔었죠. 정비 기반설이 아닌 것, 공동이용설이 아닌 것, 이 문제가 단골입니다. 자, 정비 기반설은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여기 보시면 공원 녹지 같은 거,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시설 같은 것들은 정비기반설이고, 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이런 것들, 어린이집, 타워시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설로 봐야 되겠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